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이론 정립 1-2를 시작하겠는데요. 저번 과정에서 저희가 이론 정립 1-1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대입학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주제 맞추기겠죠. 자, 글을 어떻게 읽고 어떤 식으로 각각의 문제를 접근하는지에 있어서 대입학 중심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이번에는요, 이 내용 일치. 자, 거기서 파생되는 이 세부 내용 파악과 나중에는 이제 문장과 문장의 응집성을 좀 따지는 이 빈칸 문제까지. 자, 요런 유형들을 주로 다뤄볼 거예요. 각각의 유형마다 이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겠는데, 먼저 내용 일치와 파악. 여기서 파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용 일치에 덧붙여서 세부 내용 파악이 돼요. 세부 내용 파악. 세부 내용 파악. 자, 요 두 개를 각각 나누어서 먼저 한번 이걸 1이라고 하고 2로 한 다음에 각각의 유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내용 일치예요. 이렇게 내용 일치가 있었을 때 이때 같이 우리가 따져주는 게 내용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요걸 고르는 문제인데 단락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먼저 불일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어진 단락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졌다고 할게요. 뭐 1번, 2번, 3번, 4번. 자,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 불일치를 먼저 따진다고 했을 때 불일치라는 의미는 제시된 선택지에서 하나만 본문과 일치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본문과 일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거꾸로 어떤 접근 방법을 쓰느냐? 본문을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제시된 선택지를 먼저 보고 넘어갔을 때 좀 볼 수 있는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문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그런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택지가 만들어져요. 물론 많이 풀다 보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그래 도입부에 1번 문제 이렇게 잘 나옵니다. 1번 문제.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응용이에요.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정석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그 이외에 치고 들어가는 거죠. 먼저 자, 일반적인 현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현상을 우리가 살펴보듯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되는 순서대로 보통 보기항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지에서 표현되는 내용이 훨씬 더 단순하고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 자, 요걸 활용하면요. 불일치 문제는 먼저 선택지를 읽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본문을 읽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거. 그러면 내용 일치 자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치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주제랑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내용 일치 이때도 먼저 선택지를 읽고 본문을 전체를 갖다 이제 파악하는 그런 순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세부 내용 파악은 자, 이 말을 잘 보면 돼요. 사실은 세부 내용 파악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일 거잖아요. 만약에 A라는 것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원인을 파악해라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인. 그러면 본문에 이런 A라는 뭐가 나오겠어요? 어떤 발생된 현상, 결과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원인이 나올 텐데 반드시 본문에 A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힌트가 나오기 시작한다? 원인을 파악하는 거에 대한 힌트를 드러내는 또는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이 표현이 나올 거라는 거. 그럼 그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세부 내용을 갖다가 먼저 문제를 읽지 않고 접근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그냥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는다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딱 봤더니 A의 원인을 따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다 읽어낸 상황에서 예를 본다고 해서 거기서 이게 어디 나왔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아예 문제부터 파악한 다음에 이거의 원인을 따지라고나 하는구나 하면서 이 본문을 읽다가 어디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할 때 A의 원인이 나올 때 거기 집중해서 읽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자, 요 정도 우리가 접근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좀 적용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전략이라고 해서 4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과정과 같이요. 저희가 한 문장 한 문장 먼저 개별 문장에 대한 구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 단락의 흐름과 함께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을 한번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다음 건에서 논의된 마라톤 대회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부 내용 파악이거든요. 자, 이 문제 자체가 뭐냐면 세부 내용 파악. 세부 내용 파악이에요. 그럼 본문에 반드시 나오는 대상은 뭐겠어요? 그렇죠. 마라톤 대회예요. 안 나올 수 없다 이거야. 마라톤 대회. 마라톤 대회. 그럼 이 글을 안 읽었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글 전개의 흐름이라는 거, 그 가능성을 좀 따지면요. 이 마라톤 대회가 가지고 있는 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긍정적 측면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온다라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 넘어가야 되는 건 이렇게 한번 뒤집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물어본 내용이 뭐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요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글이 끝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뒤집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내용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측한 거일 뿐이에요. 아예 글 자체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 그냥 마라톤 대회하고 뭐 할 수도 있다? 문제점이 바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경우의 수가 막 3만 개, 4만 개, 5만 개 이렇지가 않다 이거지. 몇 개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 요 정도 나오겠다 색깔 좀 하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는데요. 개별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런 사람. 자, 이 사람은 has a simple approach. 아주 단순한 접근 방법을 취한다. 자, 이게 접근이라는 뜻인데, 자, 셀 수 있는 명사가 어가 붙어요. 지금 접근 방법. 하나의 접근 방법. 이렇게 나온다면요. 접근 방법 다음에 나오는 to는요. 무조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럼 얘가 전치사라는 소리는 뭐예요? 뒤에 명사 자리니까 지금 동명사를 통해서 이 동사를 명사화 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mple approach, 아주 단순한 접근 방법을 취하는데 뭐에? navigating. 자, navigating이라는 거는 navigate는 이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항해하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쏙쏙 다니다. 점차적으로 clog. 우리가 clog라는 단어 언제 많이 쓰냐면요. 그 싱크대가 우리가 막힌다라는 말 쓰죠. 그때 이제 clogged, 막혔다라는, 그러니까 점점 막히는 course. 자, 코스. 마라톤 대회 코스가 나오네요. 뉴욕시티 마라톤의 코스가 점점 막히는 거. 자, 거기 갔다가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단순한 접근 방법을 취합니다. 어떤 접근 방법이냐 보니까 자, 요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오네. I just pray.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어떤 접근 방법을 써도 그냥 뭐 할 뿐이다? 기도만 할 뿐이다. He said. 자, 그리고 hope. Not to get more down. 내가 깔아 뭉개지지 않을 줄. 자, 이 get이라는 게 뭐뭐하게 되다라는 become류 동사라는 거. 자, 이 형식에서 나오는 become류 동사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다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전 과정 속에서 아마 문법에 나오는 사용으로 학습을 하셨을 거야. 하지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get이라는 게 뭐뭐하게 됐다라는 become류 동사라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 수동태 패턴으로 썼죠? 그래서 more down. 자, 깔아 뭉개지다. 자, 뭉개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찌부가 되는 거, 그런 거 안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즉 아주 큰 대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할 뿐이다? 이렇게 기도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딱 보니까 우선 이 마라톤 대회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네요. 그렇죠? Such is the experience. 이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For many participants. 많은 참가자들 또한 경험하는 거래. 그래서 사람이 뭐하다는 거. 무지 많다라는 거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답은 사실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자, 참여하는 수, 사람의 수의 폭발적 증가.
자, 이렇게 되면 돼. explosion이 폭발.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 자, 답이 삽이라는 건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좋은 표현도 있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such is the experience, 경험입니다. For many participants, 많은 참여자 in the sports glamour. glamour라는 건 아주 놀라운 멋진. 자, 이렇게 멋진 스포츠 레이스, 이 경기에 참여하는. 보통 이제 어디에 참여하다 그럴 때 in을 쓰는죠.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잖아, 사람. 동사 표현에 이게 있죠. participate. 요게 참여하다 in 이때 어디에 참여하다. 자, 근데 같은 표현은 어떻게 take part in이라고 쓰는 거죠. take part in. 자,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표현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like 뭐와 같은 the marathons 뉴욕과 런던에서 치러지는 자, 이 장소의 인이에요. 뉴욕과 런던에서 치러지는 이 마라톤과 같은 이런 아주 놀라운 멋진 레이스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게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bursting with runners, burst with 사람이 많아서 막 폭발할 정도다라는 거죠. 이 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너무 북적거려서 those races 이러한 그 마라톤 경주는 appear 보입니다. 뭐 하는 것처럼 at their saturation point. 자, saturation point는 이제 포화점이라는 뜻이야. 포화점. 자, 포화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점을 나타내는 거 있죠. 우리가 온도라고 그러면 32도 할 때 그 점이잖아. 이렇게 온도계를 보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죠. 32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럴 때도 여러분들 이 전치사 at을 씁니다. at은 이 점이라는 거고, 자, 어디에 머무른다 그럴 때 상대적으로 작은 장소인 동시에 일시적으로 머물 때 at을 써요. at. 자, 얘 하나만 뭐 들어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SE 서울. 자, 서울이라고 할게요. 자, 위에는 둘 다 장소예요. at the airport. 공항이라는 거고 밑에는 서울. 서울 수도지요. 캐피틀인데 여기가 at이고 여기가 in입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공항이 서울보다 훨씬 작죠.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의미로서 상대적으로 작은 의미에서 at을 쓰는 거 맞아요. 둘 다 장소인데. 자, 근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공항에서 사나요? 아니죠. 공항은 잠시 거쳐 지나가는, 즉 잠시 머무르는 거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머무는 장소일 때는 at을 쓰고요. 상대적으로 긴 곳에. 그래서 보통 이제 I live in Seoul 그러면 I live at Seoul 완전 콩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인도 at도 뭐뭐애고 인도 뭐뭐애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live라는 건 우리가 장기간 산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인과 짝꿍이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면서 이렇게 포화 상태이냐? With several fields. 많은 경기장이 hosting. 자, 사람을 주최하는 건데 more than 35,000 competitors. 35,000명의 이 경쟁자. 여기서는 누가 되겠어요? runners가 되겠죠? 아까 runners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어디 있나요? 자, 앞쪽에 있었나? 제가 쓸게요. 이 똑같은 표현이 runners, 달리는 사람이 되겠죠. 자, 본문에 나오는 runners와 똑같은 걸 competitors 이렇게 쓰고 있으면 바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은 쉽사리 어떻게 했다? 자, 경기장 지금 마라톤 경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다양한 곳에서 하는데 사실 딱 보면요, 이 동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벅적거린다라는 단어가 한번 또 이런 거. 클락이라는 동사의 PP형을 써서 꽉 막혔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이런 표현입니다. bursting with, 뭐뭐로 넘쳐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단어를 그대로 여러분들 표현하는 게 뭐가 됐다? 앞에 나와 있는 explosion, 이 단어가 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또리가 나왔죠. 우리가 그 복권이라고 하는 건데 복권에 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 복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세부 내용 파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조차도 우리한테 주는 정보들이 있어요. 어떤 거야? 적어도 이거는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소재 정도는 알려주네요.
자, lottery를 그래가지고 복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줘. 그럼 복권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라는 걸 이제 읽으면서 빼내야 되는데, 자,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거의 수능 타입의 한 단락에 한 문제야. 이런 문제가 안 나오냐? 아닙니다. 나옵니다. 편입에도 나오긴 하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한 단락에 한 문제가 나오는 것 치고는 약간 긴데라는 느낌이 들어오면 한번 선택지를 보는 거야. 근데 선택지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는데, 이거 선택지 내용 일치해서 불일치가 아니, 지금 일치하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근데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읽을만 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셔도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슬람 법 아래에서 그 법에 따르면 로또는 장려된다. 그러니까 이슬람 법은 장려된다고 그랬어요. 로또가. 그 다음에 only the United States. 이런 거 이제 극단적 표현이죠. 자, 단지 미국만이 자, 다양한 형태의 로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이제 본문에 안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상식으로도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은 답이 안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래요. Their incomes, 자신의 수입에 관해서 요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요 수입이라고 그랬어요. 맞는지는 봐야 돼요. Some country, 어떤 나라에서는 banned, 자, 금지시킵니다. them, 여기서 이제 them이라는 거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 요걸 말하죠. 복수형으로 for religious reasons, 종교적 이유 때문에 금합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요거랑 이게 종교인 것 같은데, 이슬람 법에 따르면 로또가 장려된다. 어떤 나라는 종교적 이유에서 금한다. 약간 어때요? 그렇죠. 이율 배반적인 성격이 조금 나타나죠. 자, 한번 문제 한번 이제 보고, 자, 내용 일치고, 자, 개별 문장 보면서 다시 앞으로 와서 전체 글과 함께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라는 것은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정의 때리고 있네요. 정의. 자, 로또라는 것은 아주 대중적인 형태의, 아주 인기 있는 형태의 갬블링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도박입니다. That involves. 자, 뭐를 포함하고 있냐?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뭐를 포함하고 있는 갬블링이냐면 involves the drawing of lots. 여기 이제 제비뽑기. 한 단어 외워두시면 됩니다. drawing of lots. For a prize. 이 상을 위해서 어떤 딱 걸려있는 상을 위해서 내가 운이라는 걸 갖다가 뽑아내는 거. drawing of lots. 그래서 제비뽑기를 포함하는 이 도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정의가 나왔. 정의. 자, 어떤 나라에는 such as 뭐가 같은 나라냐? those under Islamic law. 이슬람 아래에 있는 여기 does는 country가 되겠죠. 이슬람 법 아래에 있는 나라와 같이 어떤 나라들은 forbid it. 자, 이것을 갖다가 뭐 한다 여러분들? 보니까 이 로또라는 거 갖다 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딱 보니까 뭐가 나왔냐? 장려한다고 나왔으니까 얘는 좀 이제 나가리라는 걸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금한다. 여기 나오네. 로또는 come in many formats.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자, 정의 때린 다음에 복권에 다양한 형태에 대한 표현이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금지한다라는 얘기죠. 종교적 이유에서 금지라는 얘기 나고 다양한 복권에 대한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경우에는 로또가 run by, 자, 누구에서 운영이냐? 국가 주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Run by states and are one of the major revenue sources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 보니까요, 이게 우선 요거 한번 봐요. run이라는 거는 자, 동사의 변형 형태가 run, ran. 자, 다시 한번 run입니다. 그래서 수동태. 자, 로또는 운영이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by states. 이 주에 의해서 돼요. 그리고 one of the major revenue sources. one of가 나오면 뭐 하기로 했죠? one of 뭐뭐 중에 하나니까 뒤에 단수의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수입원 중, 주된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for, 누구를 위한 수입원이냐? state and local government. 자, 주와 그 다음에 지역정부의 수입원에 해당되는 거. 자, 기능이 나오네, 기능.
이런 거는 어떤 거 하나에 딱 꼬집어서 하는 거야. 복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빼내는 거예요. 전반적. 이런 거 이제 제목을 한다면 What are lotterie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딱 이야기의 폭을 좁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의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글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롯더리는 have been referred to as가 나오는데 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refer to A as B가 A를 B로 간주하다. refer 자, 반드시 to가 들어가야 됩니다. to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자, 비슷한 거 하나만 적어볼게요. think of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자, 요때 이제 목적어가 어느 자리에 가까우면 주어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얘네는 무슨 형태? 수동태 꼴이 돼야 돼. 그럼 수동태 꼴이라는 건 이거겠네? be referred. 자, 근데 뭐랑 또 합쳐진 거야? have 플러스 pp라는 현재 완료 합쳐지죠. 그래서 have been referred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 다시 한번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referred. 자, 로또는 간주되어 왔다. as 뭐로 간주했냐? A tax on idiots. tax가 세금인데 누구누구에게 부과하는 할 때 전치사 on을 써요. 다시 한번. 자, 세금 부과할 때 무슨 전치사를 쓴다? on. 누구에게 부과하는 tax다? idiots. 바보에게 부과하는 tax다라고 간주되었대요. by 누구에 의해서? 이 사회 비평가에 의해서. 그 이유가 뭐냐? 딱 봤더니 the chances, 가능성인데 of winning.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자, 복수니까 아주 막 extremely low. 극히 낮기 때문에. However, 그러나 one could view the popularity of lotteries more positively as selling hope. 자, 한번 볼게요. 누구든 간주할 수 있다. as로 간주하다. 그럼 두 개가 나온 거네? 뭐뭐로 간주하다가 이런 표현도 되지만 refer to A as B 둘 다 나왔습니다. 뭐뭐로 간주하다. 자,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view, 간주할 수 있습니다. the popularity. 자, 이런 인기인데 of lotteries. 로또리의 인기를 갖다가 뭐라고 간주하냐? 좀 더 긍정적으로 as라고. selling hope. 희망을 판매하는 걸로. 우리 일반 사람들, 서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불러일으키지 않냐. 그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 이 복권을 잡고 주머니에 넣고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죠. 무슨 희망을 품고 일주일 후면 내가 이 짓 안 하겠다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만약에 사람들이 care about 자, 몸을 갖다가 신경 쓰고 아끼고 하는 거죠. care about their relative incomes. 자, 여기서는 이제 걱정하다, 근심하다 그 정도 하면 되겠다. If people care about their relative income. 상대적 수입을 갖다가 항상 고려하고 생각한다면 자, 이 롯더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 제공해 준다. 희망을 제공해 준다는 거. OVR라는 희망. 뭐예요? dramatically. 아주 급진적으로 다시 말하면 급격하게 changing one's life. 자신의 삶을 갖다가 아주 급격하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자 봐요. 기능이 나왔지. 처음에 기능은 뭐였지? 정부의 세수라는 의미에서 정부에게 의미를 기능을 설명한 거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국민, 일반인. 국민에게 뭐예요? 삶의 희망. 요걸 제공하는 거. 자, 볼게요. 복권의 정의와 형태와 금지. 자, 그 다음에 이 기능적 측면에서 처음에는 정부의 기능을 때. 정부에서 기능은 뭐였죠? 그렇죠? 주된 세수, revenue sources, 세금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국민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희망을 제공해 준다는 이런 기능적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왔을 때 아까 왔듯이 이거 장려되는 게 아니라 이 슬램 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는 못 된다? 장려가 안 되는 나라가 있어서.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슬람 법 아래 있는 나라와 같은 몇몇 나라들은 이랬어요. 그러면 이슬람 나라에서 모든 나라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forbid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용상으로
그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또 그걸 전체로 확대해서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나라는 이슬람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슬람 법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와 같은 몇몇 나라들은 근데 여기서 내용상 딱 보면 대부분의 이슬람 나라 전부를 포함하겠구나라는 걸 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금지하니까 이게 명확하게 틀리다는 거 우선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단지 미국만 같다 이런 극단적 표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신이 이제 수입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수입을 갖다 좀 이제 자기가 걱정을 한다 그러면 뭐 한다? 희망을 가지고 로또에 투자한다. 그래서 요 마지막이 가장 적절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다시 한번 근데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 자, 선택지를 한번 이제 딱 봤더니 이게 영어고 읽을만 하면 먼저 읽고 덤비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그냥 문장, 개별 문장 해석하면서 다 읽은 다음에 한번 거꾸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이제 우리가 내용 일치를 하더라도 문제 먼저 읽고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했죠? Few Japanese eat. 이걸 어떻게 해서요? few가 나오면 거의 뭐뭐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볼게요. 이거 해석하는 거 잘 봐요. few가 나오면 거의 뭐뭐 않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이 말은 살짝 돌려주면 대부분 뭐뭐 않다라는 뜻이네. 거의 뭐뭐 않다. 이 뜻 똑같아요. Few Japanese. 아주 적은 일본 사람만 먹는다, 거의 안 먹는다, 대부분 안 먹는다. 똑같은 말이야 다. 사전상에는 이 few가 뭐라고 나와 있냐? 거의 뭐뭐 않다. 또는 아주 작은 수라는 개념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Japanese만 먹는다. 다시 말하면 거의 안 먹는다. 자, 이 whale meat, 고래 고기를 현재 안 먹는데요.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는 안 먹는다? 그럼 가끔은 먹나? 그럴 수는 있겠죠. polling shows. 자, 한 조사는 뭐라고 보이냐? 대대한. Most Japanese, 대부분의 Japanese, 일본 사람들은 wouldn't touch it. 아예 뭐 하지도 않는다? 이 고래고기를 터치도 안 한다는 거야. With 10-foot chopsticks. 이 10피트 찹스틱을 가지고 아예 그냥 터치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자, 이런 10비트 찹스틱이 있다 하더라도 터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때린 거예요. 지금 가정. 저 밑에다 가정이라고 할까요? 가정. 자, 그러나 surveys also show. 자, survey는 또한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 앞에 survey가 나왔죠. polling이 나왔으니까 자, 이 survey랑 지금 뭐가 될 거다? 뭔가 논리적 반전의 측면에서 반대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Surveys also show that 자, 뭐라고 보였냐? The idea of whaling and whale meat. 자, whaling이 나왔지. 여기 ing가 되면 고래잡이 하다가 whale 동사야. 그래서 포경산업이 되겠죠. 무슨 개념이냐? 포경산업과 그 포경산업을 통해서 잡은 고기를 갖다 먹는 이런 개념은 분명 여전히 자, 이거 가르치고 그럼 여기가 주어인데 동사가 얘기했다. 여전히 resonate.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 with. 자, 누구와 여전히 이런 어떤 과거의 향수와 함께 남아 있다. some Japanese. 자, 몇몇 일본 사람인데 특히나 누구요? older man. 나이 많은 사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안 먹는다라는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that 뭐라고 했냐? most Japanese.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 아닐 거다. 그래서 아주 대중적이진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다. 단지 누구만 먹는다? 바로 이 older man. 나이 많은 사람 빼고는 잘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이제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먹는다라고 그러고 아직까지 어떤 그러한 향수가 남아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배경이 나와요. 배경. 보니까요. After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 후에 with Japan on the verge of starvation. 자,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 이어서 일본이 on the verge of라는 건 자, 어떤 난간의 딱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starvation이 이제 기아라는 거잖아. 굶어서 죽는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굶어서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벼랑 끝에 있었던 일본이어서 이 장군 더글러스 맥아서라는 장군은 requisitioned ships for whaling expedition. 자, whaling expedition은 고래잡이를 위해서 탐사를 보내는 거, expedition이 탐사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고래잡이 탐사를 위해서 배를 갖다가 위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래잡이 탐사를 위한 배를 갖다가 띄웠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니까 배경이 나오는데 그 배경 구체적인 배경을 쓰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요걸 이제 표시하면 되겠죠. 일본이 뭐 했기 때문에 아사지경이 starvation. 자, 그래서 for the next 10 years. 다시 말하면 세계 2차 대전 후 그 다음 10년 동안 for the next 10 years. whale meat, 이 고래고기는 was an important, 아주 중요한 part, 부분이었습니다. of the Japanese diet. 이 일본 식단이라고 해서 식단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고래고기가 아직까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향수와 함께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자, 실질적으로 현대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일꾼 사람들은 뭐 하진 않는다? 터치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일치하는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번부터 봐요. 자, all the Japanese men, especially do not like whale meat. 이거 완전 반대 맞나요? 자, 나이 많은 일본 사람들은 특히나 do not like,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문과 뭐 한 거예요? 반대되는 거죠. 정반대. 그렇죠? 자, 여기 제너럴 더글스 맥아서라는 거는 프로히비트 한 게 아니라 승인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본문과 뭐 한 거예요? 반대야. 자, people of all generation. 자, 극단적 표현이 나왔어. 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in Japan like whale meat.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고 부분적인 사람만 좋아한다고.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부분을 갖다 뭐 한 거야? 나이 많은 부분의 사람을 갖다가 마치 전체인 양만 확대 해석하는 거죠. 자, 답은 1번이란 걸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고래고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터치를 안 한다니까 not very popular in Japan. 자, 그래서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말인데, 자, 그러면 이 문제 만드는 원리를 한번, 지금 우리가 문제를 몇 개 풀었어요. 저기 한번 볼게요. 선택지 만드는 원리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선택지 만드는 원리는 뭐냐면 패러가 제일 많이 해요. 패러프레이즈. 선택지 만드는 원리 한번 볼게요. 선택지 만드는 원리. 이 출제자들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요. 패러프레이즈. 자, 패러프레이즈라는 건 뭐냐면 본문에서 I like you라고 했어. 근데 네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이 단어를 care about으로 바꾸자. I care about you.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수험생 중에 이 like 단어가 뭘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care abou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모르면 못 맞추는 거야, 선택지에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글 읽는 방법이니 아니면 문법이니 이런 걸 다 학습하고 난 다음에 결국 승패를 가려지는 건 역시 어휘입니다. 어휘.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지. 근데 어휘를 많이 안다라는 건 뭐예요? 공부를 열라 했다는 소리야. 여러분들 문법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한 권 안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 글 읽는 방법? 어차피 한 권에서 다 나옵니다. 하지만 어휘는 끝이 없어. 결국에는 이제 다 어휘 싸움인데, 자, 이 어휘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많이 외워놨느냐. 자, 그 싸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선택지 만드는 원리의 패러프레이즈입니다. 패러프레이즈는 이렇게, 이건 단어 가지고, 단어 가지고 만드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로 만드는 게 있어요. 구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문법을 배우다 보면 최상급 표현이 하나야, 여러 개 있어요. as 구문을 이용해서 앞에 부정 때리면 최상급이 되고,
자, 비교급도 부정급하고 최상급, 더 most 최상급. 다시 말하면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여기 살짝 여기다 설명할게. 지울게. 자, it is 대시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이게 뭐죠? 강조 구문이죠. 예를 들어서 James was James met 이렇게 할까요? James met 뭐 제임스가 만났습니다. 제인을 at the park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 딱 보면 제임스가 제인을 갖다가 공원에서 만났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강조하는 의미로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같은 글인데 같은 말인데 얘로 바꿀 때 어디냐? 바로 공원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똑같은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러면 it is at the park. at the park인데 자, 뭐 한 게 at the park라는 거야? 제임스가 met 제인을 만난 게 그죠. 자, 여기 이게 과거죠. 과거면 이제 요 과거 시제에 맞추게 이거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was가 되는 거고. 자, 이건 나중에 고치는 거예요. 요 뒤에 시제 따라가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같은 말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패러를 한 거야. 근데 패러를 하는데 무슨 측면에서? 구조적 측면에서 강조용법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패러프레이즈의 두 가지 이제 방법이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나온 거. 부분적인 내용을 뭐 한다? 전체로 확대해서. 부분적인 내용을 전체 확대. 이런 걸 우리가 소위 일반화 오류라고 하죠. 일반화 오류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다가 부분적인 얘기 막 나와. 그러면 아, 이 자식 이 부분적인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 나중에 이제 문제 진짜 많이 푸는데 정말 자기가 원칙을 알고 이렇게 많이 푸는 애들은 이 출제자 머리 위에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출제자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근데 아무렇게나 사실은 만드는 게 아니라 일정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논리적 비약을 많이 써요. 논리적 비약.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난이도 높인 거 이런 거예요. 논리적 비약이 뭐냐면 얼핏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철수가 자전거를 잘 타. 근데 본문에 어떻게 나오면 열나 잘 탄다고 나. 뭐 별의별 모기도 부르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게 잔뜩 잘한다라는 얘기를 쫙 풀어내면 얘가 뭔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얘 자동차도 잘 탈 거다라는 복양을 만들었어요. 이런 건 논리적 비약이에요. 왜냐? 철수가 자전거를 잘 타는 건 맞지만 자동차를 잘 탈 것이다라고 무조건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그때 이런 추측이 가능할 이런 어떤 추론 문제를 내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뭐가 빠져 있어 지금? 철수가 자전거 잘 타는 건 맞지만 자동차를 잘 탈 것이다 바로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전거 운전하는 방법과 자동차 운전 방법이 뭐하다 그러면 유사하다는 말이 나왔으면 이건 바른 추론이 되는 거야. 즉 이걸 뭐 한 거예요? 지금 비약을 했다라는 거죠. 논리적 비약. 자, 이런 것도 이제 종종 나오니까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추론 문제 풀 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놔야 돼요. 이게 논리적 비약을 한 건지 아닌지. 자, 네 번째는 역시 글전개 방식이야. 글전개 방식인데 자, 여기서 지금 딱 보니까 대조. 본문과 다른 거, 본문과 다른 어떤 대조의 글전개 방식을 이제 활용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꼭 글전개 방식이 아니더라도 요 대조 요게 많이 어떻게 활용되냐면 이렇게 돼요. A라는 대상이 나오고 B라는 대상이 나오는데 요 두 개 각각의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막 혼동시켜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글전개 방식이 아니라 대조 자체 의미상의 대조도 많이 나와. 자, 글전개 방식의 대조와 의미상의 대조. 의미상 대조. 의미상 대조인데 바로 그게 이제 우리 본문에 봤던 거죠. 의미상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행위가 아니라 반대 행위를 하죠. 반대 행위. 의미야. 근데 이제 글전개 방식에서의 대조도 서로 각각의 대상의 특징을 서로 뭐한다? 혼동시켜서 막 섞여서 나오는 거. 사실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정도 돼요. 자, 앞으로 문제 풀면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살짝 더 추가적으로 말해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선택지 만드는 원리에서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알았을 때 효과는 뭐냐? 내가 본문을 읽다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 요 정도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뭐가 응용되겠다. 또 하나는 다시 말하면 선택지를 읽다가 오히려 아, 이거는 극단적 표현이네. 선택지 2번과 4번은 약간 이율배반적인 어떤 반대 내용이네. 그러면 답이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접근 방법이 조금은 생기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oling off period. 세부 내용 파악이네요, 거의. cooling off period이라는 거는 뭐다라고 하면서 지금 딱 보니까 자, 정의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정의. 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파악이 아니라 좀 내용 일치에 약간 가까운 세부 내용 파악인데 자, 여하튼 개별 문장을 한번 보면서 답을 이끌어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have the right to get 자, 뭐 할 수 있는 이 to 이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대요. to get out of the contract in certain circumstances 특정 상황에서 내가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언급이 된 거 맞아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 그렇죠. 바로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요 상황. 여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좀 나오면 더 좋겠죠. 얘가 무슨 상황이냐? 좀 뒤에 나와요. 사실 뒤에 나오긴 하는데 여하튼 이 구체적인 상황이 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This is called 이건 뭐라고 하냐? 우리가 문제 풀고자 하는 여기 나왔네. cooling off period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여기 나왔네. 동격. 요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오는 거야. safeguard. 자, 이제 보호장치나 마찬가지인데 designed. 고안된 보호장치라는 거야. 뭐 하도록 고안된 보호장치냐? to give you 너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는 거야. 뭐를 정하면 the opportunity 기회. 뭐 할 수 있는 기회냐면 to change your mind. 너의 마음을 바꾸는 거. about a purchase. 자, 구매한 거나 또는 동의한 거, 약정한 거, 계약한 거. you have made. 너가 이미 한 약정, 동의, 계약 이런 거를 갖다가 뭐 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 자, 여기 지금 요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보이죠? 보이죠? 이걸 외워두면 돼. make 그 다음에 agreement. 자, 약정하다, 계약하다 이런 뜻인데 자, 보시면 이게 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칙 about cooling off periods cooling off period에 대한 이런 규칙은 may vary from state to state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게 vary가 동사 다를 수 있다. vary 동사 다르다 from state to state but 그러나 here is what you should know. 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야. 그러나 공통적으로 here is what you should know. 네가 알아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이거 안 나왔어. certain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자, 너는 알려줘야 된다. notify the seller 판매자에게 in writing 글로 알려줘요. within a defined number of business days. 자, 어느 시기 안에 어느 시기 아니야. a defined 정의된 정해진 자, 정해진 number of business days. 미국에서 항상 이런 말을 잘 보게 돼. business day라는 건 일주일 동안에 그 회사를 갖다가 돌리는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하겠죠. 비즈니스 데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좀 외워두시고 자, 비즈니스 데이 수의 안에 이 라이팅으로 셀러에게 뭐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After the contract is signed. 뭐 한 후에 이 컨트랙트가 일단 사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뭔가를 갖다가 상대방한테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 그러면 그걸 뭐 파기하거나 그러려면 이 비즈니스 데이 안에 예를 들어서 18일 안에 19일 안에 20일 안에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이 구두가 아니라 라이팅 문서로 셀러에게 판매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you have a right. 너는 권리가 있다. 뭐에 대한 권리냐? 자, 여기 앞에서 여기 볼게요. right to 할 때 얘는 두 개를 다 가져. 이때는 투부정사를 가진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right 다음에 to 부정사라 한다. 이게 이제 부정사라고 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따라올 것이고 요 뒤에 보니까 얘가 뭐뭐에 대한 권리야. 뭐뭐에 대한. 그럴 때는 to가 전치사야. 전치사. 그럼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오면 ing를 붙이고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두 개가 있는 거 기억해요. right는 뭐뭐에 대한 권리, 뭐뭐 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뭐뭐에 대한 권리, 뭐뭐 할 수 있는 권리 두 개가 있다는 거. You have a right to a cooling off period. 이 cooling off period 기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When 뭐 했을 때 there is a private sale. when이 나왔다. 여러분들.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하려는 거. 자, 언제 할 수 있냐? There is a private sale. 이 개인 개별적 판매가 있을 때 auction이 아니라 개별적 판매가 있을 때 콜링 오프 기간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That is 다시 말하면 재진술 들어간다. 재진술. When you purchase goods or services 너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뭐를 통해서 하냐? door to door sales. 다시 말하면 세일즈맨이 문 돌아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첫 번째 조건과 아니면 뭐야? 텔레마케팅 전화로 판매할 때. 자,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첫 번째 서컴스턴스 뭐가 되는 거야? door to door sale이 되겠다. door to door sales. 그다음에 또는 그다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텔레마케팅 요걸 통해서. 자, 근데 뭐는 아니다 그랬어요? auction은 아니라고 했어. auction. auction을 하면 안 돼요. make sure 분명히 해라. You know whether you have this right. 자, 뭐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해라. 네가 아는지. You have this right. 너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At the time. 자, 뭐냐면 이러한 시기. 자, 여기서 보면 요게 생략돼 있어. The time when이 생략돼 있는 거죠. 자, 이건 또 대수로 바꿀 수 있고.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뒤에 완벽한 문장 오는 거. 그쵸? 이런 걸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the time when 주어 동사, the time that 주어 동사 이게 다 생략될 수 있어. 그래서 the time 어느 때냐면 when이야라는 때 any type of contract 어떤 종류의 컨트랙트 간에 그것이 계약이 될 때 그때 너가 반드시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네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쿨링 오프 피어이라는 것은 protect the right of the seller.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야. 바이어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야. 아까 컨슈머 또는 사는 사람, 펄처스.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자리가 바뀌었네. 이게 아니네. 그렇죠? 자리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is regulated by one rule across the board. 자, 국경을 넘어서 전국적으로라는 뜻이야. 국경을 넘어서 잘 기억해야 돼. across the board. 자, 국경을 넘어서 즉 전국적으로 하나의 법칙만 아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르다고 그랬어. 여기 나오잖아. from state to vary from state to state. 다 틀리는 거예요. regulation은 주마다 틀리다. 그 다음에 terminate when a contract formally signed. 자, 이게 지금 계약서가 공식적으로 사인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서가 공식적으로 사인이 될 때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휘하기 시작하겠죠. 이게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Does not apply to 적용되지 않는다. 어디에? Items, but at auctions. auction에서 구매가 된 아이템은 적용 안 된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적용된다? Door to door sales or 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텔레마케팅 이걸 통해서 구매되는 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쿨링 오프 피어이라는 걸 적용할 수 있다라고. 자, 오늘 저랑 학습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문제 접근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내용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라 하더라도 이 본문의 길이와 함께 즉 호흡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지를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는 거. 근데 지문이 너무 짧거나 아니면 선택지 자체가 너무 길어. 그러면 여러분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불일치는 무조건 읽어야 되지만 일치는 좀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거나 아니면 선택지를 읽을 때 이 문제 만드는 그 선택지를 만드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출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날 글 읽어보고 아무 생각 없이 선택지를 만들지 않는다고요. 자, 어떤 원칙에 대해서 한다?
제일 중요한 건 패러프레이즈. 의미적, 시멘틱이 됐던, 신텍스가 됐던, 구조가 됐던, 의미가 됐던 이런 어떤 패러프레이즈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 적어뒀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럼 그런 걸 제가 적어주면서 여러분들 요구하는 건 뭐냐?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내가 선택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문에 맞는 거 틀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런 본문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좀 선택지를 좀 뽑아내는 경향이 있네? 이게 혹시 일반화가 될까? 그러면서 그런 특징을 잡아낸 다음에 다른 지문을 읽을 때도, 비슷하게 만드네? 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좀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론 아는 거는 다 알려드리지만, 어차피 제가 전달하는 거, 자기 걸로 만드는 거는 결국 자기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시간이 흘러서도 기억도 오래 가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복습 꼭 하시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